안희정 충남지사 기세가 아주 무섭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20% 육박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일주일 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네. 전 지역, 전 연령, 전 계층 급상승입니다. 네.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서 올라가는 거는 자주 있지만 네. 모든 곳에서 올라간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요. 한쪽에서 먼저 쫙 올라가가지고 따라서 가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지사는 매우 독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안지사가 뭐니 해도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네. 뭐 보수가 볼 때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걸 주죠. 그러니까 중도, 심지어 이제 중도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뭐 복지 논쟁 때 공짜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예. 이 방송에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대연정 이야기를 했던 거 이런 게 예. 이제 진보 진영이라든지 야권 지지층에서는 되게 비판받기 십상이에요. 예. 사실 다른 후보들은 이것보다 좀 덜한 이야기를 했어도 융단 폭격 당하고 그랬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지사를 보면요.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진보 진영은 비판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비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안지사 본인이 뭐 지금도 젊지만은 뭐 어려서부터 야권에 쭉 몸을 담아온 점, 자기는 30년 뭐 이 민주당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가문의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클 겁니다. 그렇죠. 최측근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야권 주류 혹은 친노 지지자들이 이른바 좀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네, 뭐 네. 문자도 보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를 안 세우고 있으니까요. 안희정은 우리가 놔둔다. 그러니까 후방이 이렇게 좀 안심스러우니까 전방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검증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면은 안지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꽤 호의적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올라갔기 때문에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르는 거는 바람 타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가는 거 위기가 올 때 버티는 거는 진짜 자기 내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지사가 이제 내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이제 시험을 받겠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재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수라기보다 뭐가 딱딱 다 들어맞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재수인데. 자, 안지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좀 주목을 끄는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딱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흡수했죠. 예.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춤거렸잖아요. 맞아요. 인재 영입 논란, 뭐 현장에서 언론과 잡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이게 안지사한테 반사이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보면 문 대표 계속 행진하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조금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러다가 문재인 이길 수 있어요? 안희정이?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돼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후보부터 돼야죠. 예. 5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어요. 인기 좋았는데 후보가 못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길 그렇죠. 수 있을까요? 예. 경선이 문제인데 예. 지금 추세를 보면은 문 전 대표 꺾지만한 법 없습니다. 근데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산들이 한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산들이 있습니다. 지지층의 구성과 강도의 문제입니다. 안지사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특히 강세가 50대 중도층에서 초강세예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표한테 많이 뒤져요. 예,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이 안지사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경선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민 경선 제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선이라는 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주니까. 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만 참여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자, 가정적으로 평소에 이제 여당을 지지했던 TK 지역에 50대 안희정 지지자가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난 안희정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예. 이 사람이 문재인 대신에 안희정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을 하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려면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지자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지지의 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것들. 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 밖의 지지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노사모라는 강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네. 안지사한테는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중도 50대 이쪽은 다시 그런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네. 또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세울 거냐. 지금은 윈윈으로 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뷰할 때도 문재인 전 대표 비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윈윈으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제로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빼앗아야죠. 네, 이번 주에 그게 이미 보입니다. 예. 자, 문 전 대표 걸 뺏어와서 내 걸 채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1 플러스 1, 2의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냥 이제 문 대표는 좋은 분인데 내가 더 좋다. 이렇게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각을 확 세워버리면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안희정 다움이라고 할까요? 이걸 또 잃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요. 자, 이게 결선 투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빅3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가 그중에서는 가운데고 안희정이 오른쪽, 이재명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선 투표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그때는 3등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50%는 못 얻고. 그러니까 잘 될 경우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한 2등 했고. 했을 때. 그럼 결선 투표 가면은 이게 간단한 단순계 3등 표를 받아와야지 내가 1등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등은 매우 진보적이고. 그렇죠. 지금 성향상 예를 들어서 안희정에 빠지면 그게 이재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에서 빠지면 그게 바로 안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단계를 땡겨낼 수 있느냐 결선 투표 기간에. 이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안희정 지사는 자기 지지율을 국민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비토 세력이 많다. 네. 그래서 본선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내가 본선에 나가면 가장 안심하고 집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맞습니다.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급격한 전략 변화도 어려운 거고요. 하던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의 지지율을 워낙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당심을 흔들게 만드는 그 전략이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도 이쪽이 조금 더 안심인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9포인트 상승한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안희정 전략의 성공인지 어떤 건지 한번 이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이제 막판에 이제 새로운 판이 하나가 또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수치 그 자체보다도 문 대표가 일부라도 떨어지고 딴 주자가 상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동반 상승 추세였는데 문 대표가 일부 떨어지고 그것을 흡입하는 걸 포함해서 안 지사가 이제 쭉 올라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선 첫째는 10% 차이가 났다라는 점, 두 번째로 시간이 아직 비교적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로 등락의 주 풀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서 올라갔냐라는 것을 볼 때 주로 당 지지층 바깥 부분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이제 봐왔는데 일부가 당 지지층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갤럽의 아주 디테일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그러면 아마 지역까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지역 중에 어디가 이제 움직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골고루일 텐데 우선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호남 부분일 텐데 결국은 민주당이 가장 열성 또는 전통 지지층에 기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빠지고 일부 올라간 것이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경선에서의 긴장도를 높이는 게 충분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에 지지층 변화가 국민의당 지지층이 한 8% 정도 올라갔고요. 바른정당이 여기가 꽤 많네요. 17% 정도 상승됐고 호남에서 이제 변화가 좀 폭이 좀 크고요. 충청도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문 후보의 지지율과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좁혀지고 있다. 이제 이게 오늘 여론조사 변화된 형태고, 그다음에 20대, 40대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대연정 그 발언 나온 다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또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나와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대연정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이 시각이 돌아갈 정도로 이 대단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새누리랑도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급한 사안을 다 놔두고 하필 지금 대연정 같은 걸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게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 여론조사도 좀 이상하고. 자,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는데 네네. 사실 김영선님의 말씀이 일리가 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장난질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론조사 어떤 기법에 있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세론을 깨는 방법 중에 내부 싸움을 격렬하게 붙여주면 돼요. 사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진짜 민심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는 말에 등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온 조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근데 호남에서의 이동이 저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문재인 대표 41%에서 3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9%에서 20%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동력은 아마 반기문 빠진 뒤에 충청권 여론과 이 호남 여론이 합쳐지면서 급등이라는 표현, 19%면은 사실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에 가까워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분석을 하자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등을 돌리고 있거나 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전인범, 그게 반영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전인범은 5.18을 발법 명령을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호남 쪽에 반발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김현 특보님? 근데 어저께 여론조사 한 거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제 그 발언은 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는 어제 그저께고요. 어제 보도가 오후에 뭐 됐는데 우려는 하더라고요.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 5.18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의 비리, 이제 성신여대 학생 조교들을 이제 진급 행사에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성이 볼 때 뭐 남성 여성 뭐 차이는 없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여쭤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이 한미 동맹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라는 점을 우선 얘기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은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는 분위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도 또 이제 좀 작지 않은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런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혐오스러운 행위나 발언 또는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경선, 이제 흥미진진한 경선으로 이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건 저희한테는 매우 고무적인 거고요. 더불어당을 뺀 바른정당이나 이제 자유당, 이름 바꾼 자유당, 그다음에 국민당, 소위 이 3당의 후보군들이 고착 상태거나 빠지고 있는 것이 또 한편 관전 포인트 아닌가. 1, 2위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한 거고요. 나머지 정당이 지리멸렬한 것이 이제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내 민심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흐름에 국민들에게 겸허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 검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조금 저는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인범 논란 그 부분은 아직 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후 대처에 따라서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 자체를 분석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가령 문재인 대세론을 안희정이 추격하느냐라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자체는 그만큼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판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와 떠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쪽에서의 어떤 대세론에 대해서 흥미를 원하는 그 뭔가의 변화를 원하는 그러한 안팎의 민심이 결합되면서 지금 이쪽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김영선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연정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논란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또 일반적으로도 선거에서 어떤 지지율의 등락을 가져오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노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지역이라는 변수, 뭐 출신지라는 변수, 심지어 젊느냐, 뭐 잘생겼냐 이런 것 등등이 다 있는데 그런 점에서 원래 안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의 폭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다가 지금 박 시장이 불출마한다라든가 또는 김부겸 불출마한다든가 등등 속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가장 1위를 달리면서 대세론을 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2위 후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등장한다면 골로 일정한 지지표가 몰릴 수 있는 룸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호남에. 호남 자체에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일정한 핸디캡도 좀 있었고 압도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룸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연정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지? 라고 보기에는 그 판단은 이제 진짜 본게임이 시작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드는 생각은 제가 아까 누구한테 아침 회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잔매라는 게 무섭거든요. 선거나 이런 거는 원래 큰 돌뿌리에 사람이 잘 넘어지지 않아요. 잔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잔매. 근데 이럴 때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긴장할 만한 저는 사유가 되고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맞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몇몇 최근의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긴장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영입이라든가 등등등 이래서 저는 상당히 일단은 긴장할 만한 사유가 형성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마도 지지율에 최종적으로 누가 정말 국정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적합도. 최종 결정의 지지율이 반영되는 시기는 아직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지금 선호의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령 이제 지지층에 있어서도 대연정 문제, 뭐 사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그럼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한 번 더 조정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는 그리고 어쨌든 안 지사는 지금 대연정 논란이 일면 시비 내지는 일면 비판점을 형성했지만 반면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형성한 면이 있거든요. 일단 관심을 쫙 끌어올리면서 이 선거나 이런 정치에서는 한두 주 동안 일단 그 거론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의 주목도를 높인 효과가 아마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실질적인 검증, 실질적인 본게임 진짜 싸움. 본게임이 저는 이 야권 내부의 본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진보 진영은 비판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비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안 지사 본인이 뭐 지금도 젊지만은 뭐 어려서부터 야권에 쭉 몸을 담아온 점, 자기는 30년 뭐 이 민주당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가문의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클 겁니다. 그렇죠. 최측근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야권 주류 혹은 친노 지지자들이 이른바 좀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뭐 문자도 보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를 안 세우고 있으니까요. 안희정은 우리가
놔둔다. 그러니까 후방이 이렇게 좀 안심스러우니까 전방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검증도 날카로워졌다. 예. 이 사람이 문재인 대신에 안희정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려면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지자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지지의 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뽑아올 수 있는 것들. 예.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 밖의 지지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노사모라는 강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네. 안지사한테는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중도 50대 이쪽은 다시 그런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네. 또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세울 거냐. 지금은 윈윈으로 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뷰할 때도 문재인 전 대표 비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윈윈으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제로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빼앗아야죠. 네, 이번 주에 그게 이미 보입니다. 예. 자, 문 전 대표 걸 뺏어와서 내 걸 채우면은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러다가 문재인 이길 수 있어요? 안희정이?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돼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후보부터 돼야죠. 예. 5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어요. 인기 좋았는데 후보가 못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길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경선이 문제인데 예. 지금 추세를 보면은 문 전 대표 꺾지만한 법 없습니다. 근데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산들이 한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지지층의 구성과 강도의 문제입니다. 안지사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특히 강세가 50대 중도층에서 초강세예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표한테 많이 뒤져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이 안지사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경선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민 경선 제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선이라는 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만 참여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자, 가정적으로 평소에 이제 여당을 지지했던 TK 지역에 50대 안희정 지지자가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난 안희정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안희정 충남지사 기세가 아주 무섭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20% 육박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일주일 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네. 전 지역, 전 연령, 전 계층 급상승입니다. 네.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서 올라가는 거는 자주 있지만 네. 모든 곳에서 올라간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요. 한쪽에서 먼저 쫙 올라가가지고 따라서 가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지사는 매우 독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안지사가 뭐니 해도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네. 뭐 보수가 볼 때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걸 주죠. 그러니까 중도, 심지어 이제 중도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뭐 복지 논쟁 때 공짜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예. 이 방송에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대연정 이야기를 했던 거, 이런 게 예. 이제 진보 진영이라든지 야권 지지층에서는 되게 비판받기 십상이에요. 예. 사실 다른 후보들은 이것보다 좀 덜한 이야기를 했어도 융단 폭격 당하고 그랬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지사를 보면 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면은 안지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꽤 호의적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올라갔기 때문에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르는 거는 바람 타며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가는 거, 위기가 올 때 버티는 거는 진짜 자기 내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지사가 이제 내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이제 시험을 받겠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재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수라기보다 뭐가 딱딱 다 들어맞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재수인데. 자, 안지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좀 주목을 끌는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딱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흡수했죠. 예.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춤거렸잖아요. 맞아요. 인재 영입 논란, 뭐 현장에서 언론과 잡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이게 안지사한테 반사이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보면 문 대표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조금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